50대 은퇴 후 월 500번은 비결? 스마트팜 창업,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 은퇴 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다. 이제 뭘 하지? 퇴직금만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막상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현실이 다가온다. 지출은 계속되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은퇴자들이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 같은 농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다. 농사는 힘든데 이건 자동화라서 괜찮다는 말에 혹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마트팜이 쉬운 농사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 없이 덤볐다가 몇 년 안에 큰 손해를 보고 접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은 50대, 60대 퇴직자들이 스마트팜 창업을 시작할 때 실패하는 3가지 이유와 이를 피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2. 스마트팜 왜 망하는가? 은퇴 후 창업이 어려운 3가지 이유. 1. 스마트팜이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이라는 착각.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다. 컴퓨터로 관리하고 자동 급수 시스템도 있고 노동력이 적게 든다면서?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팜도 농업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은 날씨, 병충해, 작물 상태, 시장 가격 등 변수가 많다.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실패 사례 1. 자동이라더니 내가 일꾼이네? 서울에서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김씨 57는 퇴직 후 스마트팜 창업을 했다. 자동화 시설에만 1억 넘게 투자했다. 하지만 정작 운영해보니 자동 급수 시스템이 잘못 조절되면 작물이 과습으로 썩었고 날씨가 급변할 때는 센서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매일 직접 나가서 작물을 살펴보고 영양제 배합을 조절해야 했다. 자동이라더니 내가 직접 농부가 된 기분이다. 오히려 일반 농사보다 손이 더 간다. 김 씨는 2년 만에 농장을 정리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해결법 스마트팜도 내 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최소 12년은 실습 경험을 쌓고 시작해야 한다. 이 팔로 개척 없이 창업부터 하는 실수. 많은 은퇴자들이 농산물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나 과일이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실패 사례 2. 생산했는데 팔 데가 없다. 퇴직 후 스마트팜을 시작한 이씨 60는 고급 상추와 샐러드 채소를 키우기로 했다. 무농약이고 품질 좋으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미 유통망이 잡힌 대형 농가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씨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생산한 채소는 일부는 근처 마트에서 헐값에 넘기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법 창업 전에 판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직거래 시장, 온라인 판매, 레스토랑 납품 등의 방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3. 초기 투자 비용을 무리하게 쓰는 실수. 은퇴 후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팜 시설을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간다. 실패 사례 3. 3억 투자했는데 1년 만에 적자. 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박씨 55는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았다. 퇴직 후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총 3억 원을 들여 최첨단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았고 운영비는 매달 적자였다. 결국 1년 만에 농장을 매각하고 70% 이상의 손해를 봤다. 해결법 소규모 테스트부터 시작하고 12년은 최소 비용으로 경험을 쌓아야 한다. 3.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1.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1년 인턴처럼 경험 쌓기. 농업은 책으로 배울 수 없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직접 일해보면서 현실을 경험해야 한다. 도시에서 온라인 강의만 듣고 덜컥 창업하는 건 위험하다. 이 판로를 먼저 확보한 후 창업하기. 생산보다 중요한 것이 판매다.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에 식당,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과 계약을 맺어두는 게 중요하다. 판매가 가능해야 수익이 나고 창업이 지속 가능해진다. 3.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테스트부터 시작. 최첨단 시설에 큰 돈을 투자하는 대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초기 운영비가 많으면 부담이 커지고 수익이 나기 전에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결론 은퇴 후 창업 느리게 가야 성공한다. 스마트팜은 가능성이 큰 분야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특히 은퇴 후 시작하는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경험을 쌓고 시작하라. 판매 경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창업하지 마라.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관리할 준비를 해라. 은퇴 후 창업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 당신의 스마트팜 창업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두렵다면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라.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은퇴 후 스마트팜 창업, 망하지 않는 법, 과학적 접근과 현실적 대책. 앞서 우리는 스마트팜 창업에서 흔히 겪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학적,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략을 제시해보자. 스마트팜을 단순한 자동화 농업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사업으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팜의 본질 식물 생육과 환경 제어의 과학.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농업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스마트팜의 핵심은 식물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농업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기술에만 의존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1. 광합성 효율과 LED 광원의 최적화. 일반 농사는 자연광을 이용하지만 스마트팜은 LED 조명으로 광합성을 유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물마다 최적의 광파장이 다르며 광합성 효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잎채소 상추, 시금치 청색 광 45만 480nm이 성장에 유리. 토마토, 고추 적색 광 62만 660nm이 개화와 열매 형성에 중요. 일부 작물 UV나 근적 외선을 활용하면 항산화 성분 증가. 과학적 근거 NASA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파장의 LED 조명을 활용하면 작물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LED 조명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작물에 맞는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 CO 농도와 온습도의 최적화. 작물의 성장 속도와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CO 농도이다. 특히 CO 농도를 조절하면 작물의 광합성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기 중 CO 농도 약 400ppm. 스마트팜 최적 CO 농도 600만 1200ppm 광합성 속도 최대 30% 증가. 습도 작물마다 다르지만 70% 이상이면 곰팡이 발생 위험 증가. 실패 사례. 한 퇴직자는 자동화 스마트팜을 구축했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 곰팡이가 발생해 작물의 30% 이상이 폐기되는 손실을 입었다. 해결책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환경 센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3. 토양이 필요 없는 스마트팜, 양액 재배와 영양소 관리. 흙이 없어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하지만 양액물에 녹인 영양소 조절을 잘못하면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칼슘 부족 잎끝이 마르고 기형이 발생. 질소 과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음. 칼륨 부족 뿌리 성장이 약해져 전체 수확량 감소. 과학적 근거. 식물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물별 맞춤형 양액 공급이 생산량을 평균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물에 맞는 양액 조성을 설계해야 한다. 2. 수익성을 높이려면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과학적으로 작물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마트팜이 사업이 되려면 판매 전략이 필수다. 무작정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 모델을 고려한 작물 선택과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한다. 1초보자는 고부가가치 작물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마트팜에서는 일반적인 농산물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쌈채소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특수 작물을 키워야 한다. 수익성 높은 작물 TOP3 마이크로 그린셋 싹채소 마이너스 작은 공간에서도 고수익 가능 레스토랑과 직거래 유리 약용 작물 홍삼, 인삼, 작약 등 마이너스 건강식품 시장에서 고가에 판매 가능 프리미엄 허브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마이너스 온라인 판매와 카페 레스토랑 납품 가능 일반 작물보다 고부 가가치 작물을 선택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온라인 마케팅 없이 스마트팜은 어렵다. 요즘 소비자는 마트보다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스마트팜 창업자는 온라인 판매와 SNS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공 사례 퇴직 후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박시육 시비는 처음에는 마트 납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스마트팜 운영 과정을 공유하면서 고객층을 확보했다. 현재는 직접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매월 50만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3. 스마트팜 창업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라. 은퇴 후 스마트팜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만 확실히 준비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1. 최소 6개월 1년간 실전 경험 쌓기. 직접 스마트팜 운영 농가에서 인턴이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운영하는 것은 천지 차이. 2. 팔로 개척 없이 창업하지 말 것.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 식당, 마트 등과 사전 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작. 대규모 시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 테스트 후 확장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스마트팜 성공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 망하는 사람. 기술에만 의존하고 농업의 기본 원리를 모른다.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작물부터 키운다. 초기 투자 비용을 무리하게 써서 감당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 스마트팜을 과학과 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접근한다. 판매 경로를 먼저 확보하고 시작한다. 소규모 테스트부터 시작하여 경험을 쌓는다. 은퇴 후 스마트팜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시작하면 당신도 스마트팜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